오늘 9.11 테러 17주기를 맞아 미 전역에서 국민들의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번 주말 한국을 다시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적발 기록 등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로 넘겨지는 한인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모두 9명에 달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9.11 테러 17주기를 맞아 무고한 3천여 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테러가 발생한 세 곳에서 열렸습니다. 또 미 전역에서 국민들의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9.11 테러가 17주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와 워싱턴 DC 펜타곤, 펜실베니아 생크스빌에서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린 자리인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9.11 테러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생존자 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희생자 3천 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한 뒤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승객들과 테러범들 간의 몸싸움 끝에 93 항공기가 추락한 장소인 펜실베니아 생크스빌 추모식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3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들은 비행기 납치범들에게 저항함으로써 역사의 방향을 바꾼 영웅들이라고 칭송하고 미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onor their sacrifice by pledging to never flinch in the face of evil and to do whatever it takes to keep America safe.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는 오늘 미 전역에서 열리며 온 국민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추모식은 일모로 무너진 쌍둥이 건물을 상징하는 두 개의 광선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받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열려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친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친서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친서에 대해 긍정적인 편지이며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북미 관계 진전의 추가적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2차 정상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의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며 2차 회담을 위한 대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세부 사항이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번 주말 다시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방안시, 판문점에서의 북미 간 접촉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가 중국, 일본 방문을 마치고 협의한 내용과 평가를 우리 측과 공유하고 정리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 등 여러 중요 행사가 다가오는 만큼 이 지역을 순방 중인 비건 대표가 귀환길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가 10일에서 15일 3개국 순방 일정을 공개한 만큼 방안이 확정되면 15일과 16일 사이에 입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비건 대표가 미 정부의 대북 협상을 이끄는 인물인 만큼 방한시 판문점에서의 북미 간 접촉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18일에서 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의제 관련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안에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북한 담당 부차관보 대행과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도 함께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 검찰총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불과 7%포인트 이하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직 연방 하원 의원인 션 패트릭 멀로니가 25%의 지지율로 처음 선두에 나섰으며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24%로 1%포인트 차이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력 언론과 여러 정치인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는 제퍼 티치아웃 포드햄 법대 교수는 한 달여 만에 5%가 뛰어오른 18%의 지지로 3위, 클린턴 행정부에서 보좌관을 역임했던 리시아 이브 후보는 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주지사 예비선거 후보 지지율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현 주지사가 63%, 신시아 닉슨 후보 22%로 격차가 다시 41%포인트까지 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부지사 후보 중에서는 케이시 호컬 현 부지사가 43%의 지지율로 21%의 지지율에 그친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의원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6%의 유권자가 부동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예비선거 참여 의사를 표명한 뉴욕주 민주당원 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에서 7일 실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이 지속되면서 강제 추방한 이민자가 40만 명에 육박하며 추방되는 이민자 수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8 회계년도 3분기 이민 단속 통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2018 회계년도 첫 3분기 동안 추방된 이민자가 19만 1,500명에 달한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체포된 불법 체류 이민자는 약 12만 명으로 2017 회계년도 같은 기간에 10만 2,500명과 비교하면 17%나 급증한 것입니다.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방된 이민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며 매 분기마다 치솟고 있어 앞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불법 체류 이민자나 범죄 전과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단속 대상 이민자 체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범죄 전과가 없이 단속에 적발돼 체포된 이민자들의 61%는 범죄 혐의가 있는 이민자들로 유죄 가능성이 커 IC의 주목을 받아온 이민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 회계년도 첫 3분기 동안 체포된 범죄 전과 없는 불법 체류자는 2만 4천 명이었으나 2018 회계년도 같은 기간에 4만 명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허핑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불법 체류 신분을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의 54%만이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국 공항의 입국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기록 등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로 넘겨지는 등 입국 심사대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국경국은 입국 심사 때 10년 이상 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2차 심사대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년이 넘은 단순 음주 기록이 있는 한인들의 경우 변호사가 기록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제출했음에도 이민세관 국경국 내부적으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항 입국 과정에서 다시 2차 심사로 넘겨지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기록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기록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소 10년 동안 남아있으며 음주운전 기록이 해결됐더라도 2차 심사대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단순 음주운전과 경범죄 기록이 있는 한인들이 이민세관 국경국에 제출한 변호사의 편지가 내부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차 심사로 넘겨지는 불편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번 입국 과정에서 관련 편지를 다시 제출하는 등 업데이트 여부를 입국자가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보험료가 평균 30%나 급등해 저소득층의 불만이 컸던 오바마 케어가 내년에는 소폭의 인상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주정부 당국은 오바마 케어 이탈 현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은 지난해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일부 동부 지역 주들에서 30% 이상의 높은 인상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상폭이 낮으며 일부 플랜들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P통신과 컨설팅 업체 아벨리어 헬스가 공동으로 내년에 제공될 플랜들의 가격을 집계한 결과 전체 평균 보험료 상승폭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보조금 지급 이전을 기준으로 1인 평균 $600 내외가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주별로는 총 30개 주의 가입자들 보험료가 1에서 10% 오를 것으로 보이며 11개 주에서는 하락이 예고된 상태이며 그 외 6개 주에서는 10에서 18%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과 여러 주정부 당국은 오바마 케어 이탈 현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총 19개 주에서 새로운 보험사들이 플랜 제공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플랜이 더 많은 지역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3일 카네기홀에서 제2회 세계 찬양 대합창제가 개최됩니다. 소외된 이웃과 사회봉사단체를 돕기 위해 개최되는 세계 찬양 대합창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9일 대동연회장에서는 세계 찬양 대합창제 후원의 밤이 개최돼 300여 명의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카네기홀 찬양 합창제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계 찬양 대합창제 후원의 밤은 합창제에서 제공되는 250석의 장애인 좌석 후원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준비위원장인 양민석 목사는 이번 합창제를 계기로 교계가 화합하고 교류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찬양 합창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원의 밤은 지난 2016년에 이어 2년 만에 개최되는 합창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며 여러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2회차를 맞는 세계 찬양 대합창제에는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 서울 샬롬 여성 합창단, 아가페 코럴 등 한국에서 참가하는 팀들과 미주 여성 코랄, 뉴욕 교회 연합 CBSN 합창단 등 미국에서 참가하는 팀들이 뛰어난 교회 음악을 펼치게 됩니다. 합창제는 오는 23일 오후 8시 뉴욕 맨해튼 카네기홀 아이작스던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며 모든 수익금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노숙인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모두 9명에 달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버겐 카운티와 헌터돈 카운티에서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1일까지 버겐 카운티와 헌터던 카운티에서 각각 2명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저지주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또 케이메이와 에섹스, 허드슨, 오션, 서머셋 카운티 등에서 각각 1명씩 주 내에서 총 9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아시안 타이거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뇌염의 일종으로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뇌염과 뇌수막염 증세로 발전할 수 있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집 주변의 웅덩이나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물을 제거하고 모기의 서식을 막아야 하며 야외 활동 시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해충이 올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한인타운에서도 해충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홍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의 한 주택가. 매트리스와 의자 등 버려진 가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른바 베드버그라 불리는 빈대와 벼룩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이 참다 못해 가구들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난가주에는
아주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 야생 동물과 또 야생 쥐들로 인해 이 쥐벼룩이 무진하게 번성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들한테 이 물렸을 때 가려움증을 고통이 너무 심해서 특히 6월부터 무더위와 함께 습도가 올라가면서 해충들의 번식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해충 방역업체에 따르면 겨울철 한 달에 한 건에 불과하던 문의는 최근 10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요즘의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서부터 올해는 6월 달부터 급격히 오더가 증가해가지고 평소시보다 한 5배 이상 벼룩이나 빈대가 늘었습니다. 한인타운의 가장 골칫거리는 벼룩과 빈대. 벼룩과 빈대는 집안에서 자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만큼 마당 등 외부 방역과 소독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미 전역에서 심장장애나 소화계, 신경계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키싱버그와 지카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신종 열대모기인 이집트 순모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충에 따른 퇴치 방법이 다른 만큼 증상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45년까지 주 내 화석 연료를 완전히 퇴출할 전망입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2045년까지 주 내에서 쓰이는 모든 전기 전량을 태양열과 풍력 등 100% 무탄소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SB 100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주내 전체 발전량의 60%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신재생 에너지와 수력 발전 비중은 44%에 불과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하와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한 청정 에너지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은 강제 추방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추방 대상 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방 커뮤니티 안전 및 보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전과만으로도 합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으며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해집니다. 또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비시민권 신분의 합법 이민자는 이민당국이 반드시 추방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미국 방송사 CBS의 최고 경영자이자 방송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레슬리 문베스가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즉각 사임했습니다. 2006년 취임한 문베스는 20년 넘게 CBS의 성공을 주도한 중심 인물이었지만 과거 다수의 여성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했다는 시사주간지 뉴요커의 보도가 나온 이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가을 시즌을 맞아 월 정액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어텀 위켄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오는 1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월 정액권 소지자는 구간에 상관없이 124개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을 오가는 모든 구간의 열차를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액권당 최대 4명의 동반자가 1인당 편도 $1의 동반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항공 운임의 최대 20%까지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보상 대상에 포함된 뉴욕 인천 간 항공편은 7월 1일과 2일 인천발 뉴욕 도착 OG 222편, 7월 1일 뉴욕발 인천 도착 OG 221편, 7월 2일 뉴욕발 인천 도착 OG 221편 등입니다. 지연 보상 신청서 제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흐리고 습도가 있겠으며 한두 차례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